실무 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상해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 기업이다. 화장품이 그래서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이윤상해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지금 체크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이 부분 확인하고요.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을 누릅니다. 자, 먼저 개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과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하시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이윤주인데 은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엄연월일 17번 확인하시고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맞고, 그 다음에 업태가 틀렸네요. 도소매로 고치고, 그 다음에 화장품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1번 세무서가 화성이어야 되는데 수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옆에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창이 뜨면 화성이라고 치셔서 화성세무서로 바꿉니다. 자, 회사 이름 이윤상에 맞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은 이윤상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수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여 완성하시오.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맞다고 본다 이런 뜻이에요. 손익계산서만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화면이 나오면 해당되는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품 매출은 맞고요.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는 오른쪽에 그 금액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세히 떠요. 그래서 기초 상품 확인하고 단기 매입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볼 차례인데, 빨리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지금 프로그램에 6,805만원인데 지문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7,3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자, 임차료가 틀렸네요. 550으로 고치시고, 자, 그랬더니 이제 맞아요. 7,400만원 7,3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28만원인데 영업의 수익이 85만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영업의 수익이 5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영업의 수익이 28만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빠졌네. 여기 빠진 거는 밑에다가 입력합니다. 잡익. 잡익을 넣어주시고, 자, 금액을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도 틀렸네요. 45만원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수정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단기순이익으로 최종 확인하는 건데요. 그 단기순이익 보시면 3,465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맞게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이윤상의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그대로 등록하시면 돼요.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내버려 두시고요. 하단에 빈칸에다가 하나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문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타이핑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윤상해의 거래처별 초기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를 정정하거나 누락된 것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의 거래처별 초기율을 누릅니다. 자, 좌측에 외상매출금부터 보시면 한국유통금액 이거 130인데 13만원 되어 있으니까 틀리고요. 고칩니다. 그리고 차익이 0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좌측에 누르고 우측에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 거래처는 맞는데 금액이 틀렸네요. 금액을 1등 상사 15만원, 제1무역 46만원으로 고칩니다. 차익이 0이 되는 걸 확인하고 창을 닫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1번. 8월 5일 주주 상사의 상품을 6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자기압수표로 받다. 자기압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현금 10%니까 60. 그 다음에 계약금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판매하고 관계되는 계약금은 선수금이고 매입과 관계되는 계약금은 선급금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거래처 입력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현금이 하나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면 이걸 입금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 그랬고, 입금은 당연 차변 대변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걸로도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월 11일 추석 선물로 벌꿀 세트 5개, 하나당 10만원짜리를 신용카드 하나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고 당사 영업 직원에게 2개를, 나머지 3개는 거래처에 전달했대요. 영업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게 복리후생비죠. 방관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에 전달하면 이게 접대비죠. 방관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외상이죠. 외상인데 사온 물건이 상품이 아니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상품 사왔다면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미지급금 쓰시고, 거래처는 카드사한테 돈을 갚아야 되니까 하나카드를 넣어야 되면 주의합니다. 각각 계산하셔서 넣으면 되니까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서양 상사의 판매용 화장품을 350만원에 팔고, 우리 회사가 화장품을 도매 소매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판매용 화장품의 이름은 팔았으면 상품 매출이죠. 사왔을 때 상품으로 잡고, 350에 팔았다는 거는 그 사온 물건에다 이익을 붙여서 파는 거니까 매출, 수익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익은 대변이니까 대변에 쓰시고, 어음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어음을 받은 거는 상품 팔고 어음 받았으니까 뭘로 해야 돼요? 받으러 거래처 입력해야 되고요. 서양 상사. 자, 3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날짜를 치겠습니다. 8월 5일. 자, 1번은 저는 입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대별로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2번 9월 11일. 본유생비 20, 접대비 30, 대변의 미지급금 하나카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10월 10일 차변의 받으러음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10월 15일 현대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회사의 올별 카드 이용 대금 103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다. 카드로 물건을 사시게 되면 상품을 사면 외상매입금,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103만 원에 대한 그 계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대카드사의 카드로 물건 산 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미지급금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예. 자, 거래처 원장에 가셔가지고요. 올별 카드 대금이니까 전달 거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되겠네요. 예. 예. 내용으로 넣고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첫 번째 외상매입금으로 현대카드 조회하면 없어요. 예. 10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없어요. 예. 그렇죠? 예. 따라서 이 회사는 카드로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고 외상한 겁니다. 미지급금으로 조회해 보니까 떴어요. 예. 103만 원 맞죠? 그 구입 내역에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미지급금에 카드사를 넣어야 돼요. 10월 15일 차변의 미지급금 현대카드 넣고 103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화장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더줌 갈비에서 사내 영업부 직원과 회식하고 식사대는 카드 결제했죠. 자, 이거 10월 25일 치고 직원 회식하면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차변의 복리후생비 비용의 발생 차변 카드 결제하니까 외상이고 이게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국민카드 자, 신용카드는 외상입니다. 외상. 예.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11월 5일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해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5,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2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대요. 주식회사 동해의 한 주당 취득원가는 만원짜리랬대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만원에 산 걸 15,000원에 팔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 차액의 이름은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수료인데요. 이 수수료. 이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처분 시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별표. 처분 시의 수수료는 첫 번째,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즉 비싸게 이렇게 그냥 쓸게요. 비싸게 팔고 수수료가 나오면 그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서 뺍니다. 전체 이익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이제 통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이익에서 빼야 되는 거죠, 수수료를. 그래야지 합리적인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요. 그다음 두 번째, 싸게 팔았을 때, 장부 금액 이하로 팔았을 때, 장부 금액으로 팔거나 장부 금액 이하로 팔았을 때는 이건 장부 금액 초과해서 팔 때고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별표해 두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을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쓰고요. 100주 곱하기 15,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100 곱하기 15,000원 하게 된다면 15,000원 처분하고 수수료 2만원 차가고 그 보통의 금액 입금되었다라고 그랬으니까 계산해 보면 이게 받은 돈이죠. 받은 돈. 이게 받은 돈이에요. 100주 곱하기 15,000원 하면 150이 나와요. 그런데 2만원 차감하고 받았다고 그랬고 그게 보통예금에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148만원이 들어오고요. 이거 얼마짜리 주식이었어요? 만원짜리였잖아요. 장부에 있는 만원짜리 100주를 준 거니까 이건 100만원이고. 그러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서 뺀다고 그랬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쓰시고, 원래는 수수료가 발생 안 했다면 50만원의 이익인데 5천원씩 더 받았으니까 수수료 2만원을 빼다 보니까 48만원만 이익으로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할 때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으면 된다라고 외워두셔도 쉽게 또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원래 이 문제는 회계 2급에서 안 나오는 문제인데요. 거의 2회차에서는 출제를 했네요.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1월 21일을 볼게요. 거래처 송도 조명에 3개월 전에 대여한 금액과 이자 1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음에 입금표를 발행했대요. 그러면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잠깐 보시면 31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310만원. 이자까지 받았으니까 이자까지 받은 돈이 31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여금 및 이자 현금 입금. 그러면 이자까지 합쳐서 310만원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대여한 돈은 얼마예요? 300만원. 3개월 전에 대여했으니까 계정값은 뭐라고 써놨을까요? 단기 대여금. 대여금에 따른 이자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이자 수익. 현금 받은 거 현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310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은 없애야 되죠. 이게 채권이거든요. 거래처 넣어야 되고요. 이제 받을 권리가 사라졌으니까 대여금 300만원 없애고 거기에 따른 이자 수익, 이자는 수익이니까 대변을 써야 되거든요. 1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차변에
현금 입금표에 있는 310 대변에 단기대여금 이제 거래처 넣으셔야 되고 이자까지 310을 받은 것이므로 대여금은 300 그 다음에 이자 수익 10만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영업부 사원 최지방 사원이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5, 6, 7 이렇게 3일간 부산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35만원을 대여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다. 단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이거 좀 더 확실하게 회계 처리를 위해서요. 12월 5일을 먼저 쳐봐야 돼요. 그리고 가지급금을 이렇게 확인해 봐요.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잖아요. 예. 가지급금은 그 내용이 밝혀지면 그 계정으로 대체해야 되거든요.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얼마 쓸지 어느 목적에 얼마 쓸지 알 수가 없어서 어림잡아서 준 돈입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대여한 거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준 거니까 대여잖아요. 예. 출장비로 써라 이제 준 것이므로 원래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건데 지금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생략을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만 가지급금에 거래처를 넣고 그렇지 않으면 거래처를 넣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표이사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이렇게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나옵니다. 출장비 있잖아요. 여비교통비, 숙박비, 출장비는 그 왕복교통비, 숙박비 이 출장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산을 했으니까 이제 출장비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여비교통비로 바꿔주고요. 확인이 됐으니까 판관비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35만원 줬는데 32만원만 쓰고 왔으므로 현금은 돌려받았죠. 예, 현금 3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은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빼주면 됩니다. 예, 출장 가서 쓴 돈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건데요. 단 출장 시 혹시 접대한 거 있다면 그거 이제 접대비로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출장 시에 접대를 한 내용은 여비교통비가 아니고 접대비로 처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1번 10월 20일 매출거래처 이룸 상사에서 당좌예금으로 입금된 25만원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10월 20일 이중으로 입력됨을 확인하였다. 이중이라는 말은 두 번 입력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 삭제하면 되죠. 10월 20일에 가서 보시면 진짜로 두 번 입력되어 있네요.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삭제하시면 됩니다. 예, 밑에 거 삭제하겠습니다. 좌측에 체크하시고요. 예. 이렇게 체크하시고 삭제를 누릅니다. 상단에. 자, 그 다음 12월 10일 직원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24만 5천원을 현금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직원 급여 지급할 때 그 뗀 소득세는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직원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회사는 이걸 대신 받아다가 납부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돈,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거 있잖아요. 국가나 기관에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돈은 회계에서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얘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고 돼 있어요. 가서 고쳐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12월 10일 치시고 계정 과목을 예수금으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예, 밑에도 보통예금으로 돼 있네요. 예, 현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현금 납부하고 이렇게 돼 있음.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예. 지문을 끝까지 보시고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결산입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결산 문제는 수동과 자동으로 이렇게 나눠 주셔야 돼요. 1번 수동이네요. 2번도 수동이고 3번도 수동이고 4번은 자동이죠.
자동에 5개만 외우면 나머지 다 수동이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5개를 외워 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써보면 기말의 재고자산 회계 처리하는 거 이거 나온 거잖아요. 두 번째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회계 처리. 근데 전산회계 2급은 이게 3개만 나와요. 이 3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거죠. 이렇게. 그럼 분개해 보겠습니다. 수동을 먼저 입력해야 되니까요. 수동을 먼저 분개해서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51,000원을 계상하시오. 이 말은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가 정기예금 통장을 만든 게 있어요. 그 통장에 대한 이자는 올해 받는 건 아니고요. 발생은 올해 된 겁니다. 그래서 미수이자라고 써진 거죠. 올해 발생이 됐다면 그 이자를 다음 연도에 받는다 할지라도 올해 수익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고 잡아야 돼요. 그리고 51,000원 쓰고 발생됐는데 아직 받는 날이 아니어서 못 받게 되면 차변의 미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받을 돈이니까 이게 채권, 자산이죠. 그 다음에 2번 영업부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 중에 기말 현재 사용한 금액은 23만원이래요. 자산으로 잡았다는 거는 소모품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했다면 결산 시까지 쓴 만큼은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큼 쓴 거냐면 소모품비 23만원어치 썼으니까 이렇게 비용 잡아요. 소모품비로. 그리고 해당되는 자산에서 빼야 되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에서 23만원어치가 없어졌으니까 빼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12월분 영업부 직원급여 300만원을 다음 달 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12월분은 12월 거 급여거든요. 12월에 급여가 발생됐어요. 비용이. 근데 돈만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에 주겠대요. 이거 처리하실 때 이게 다음 연도로 이 급여가 만약에 회계 처리된다면 올해 발생된 게 다음 연도에 비용 처리돼서 회계 기준상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12월에 급여를 12월에 지급하면 괜찮은데 12월에 급여를 만약에 다음 달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급여 처리를 다음 달에 하시면 안 돼요.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급여로 잡아 놓으시고 올해 급여를 잡고 지급은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결산 시까지 발생된 비용이나 지급일이 결산 시까지 발생된 비용이나 지급일이 다음 달이어서 지급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연도에서 지급하지 못했다면 그럴 때 미지급 비용을 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3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바꿨습니다. 12월 31일로 답 쓴 거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차변의 소모품비, 판관비, 그 다음에 대변의 소모품, 그 다음에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해보겠습니다. 자동은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을 눌러서 기간란에 1월부터 12월을 칩니다.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란에다가 결산 반영 금액 그 칸에 540을 넣어주면 이게 못 팔고 남아있는 창고에 남아있는 그 상품이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 2월 된 거에다 올해 사온 거 자동으로 상품으로 처리한 게 들어와 있고요. 올해 팔고 남은 걸 써주게 되면 자동으로 팔린 걸 계산해서 매출원가 처리하게 됩니다. 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하고 나서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넣고 입력했는데 만약에 입력해야 될 게 3개다 그러면 3개를 다 넣고 한 번만 누르는 거예요. 한 번만 누른다는 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물론 여러분 눌러도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처리되는데 일반적으로 에러 없이 잘 되려면 한 번에 다 넣고 한 번만 누르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한 번씩 계속 누른다고 그래도 오류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오류가 나타나서 그냥 한꺼번에 넣고 한 번만 눌러라 이렇게 이제 계속 말했고요. 그 말을 이제 관리적으로 쓰다 보니까 수업을 할 때도 계속 다 넣고 한 번만 넣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6월 말 현재 바드럼 잔액은 얼마인가? 바드럼은 자산이고 그 다음에 그 잔액은 6월 말까지니까 2월 돼서 넘어온 이전 연도 2월 돼서 넘어온 것까지 다 합친 그 잔액을 말하겠죠. 이걸 찾을 수 있는 거는 이게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 가서 찾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에서 찾으셔도 되고 그렇죠. 총계정 원장에서 찾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작년 거하고 같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작년 거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보통 작년 말 대비 6월 말 현재 바드럼은 얼마 증가했는가 얼마 감소했는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유동자산 얼마 증가했고 유동부채는 얼마 감소했는가 작년 말 대비 이렇게 많이 나올 때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많이 갑니다. 보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동시에 나와서 그래요. 이렇게요. 정기 거 단기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재무상태표 간 적이 없으니까 지금 몇 회차 풀고 있지만 한번 가서 오래간만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도 되고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곧바로 바드럼을 보죠. 바드럼 보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 들어온 이유 중에 한 가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재무상태표 보시는 방법을 잘 모를까 봐서 그런 거예요. 바드럼의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이것도 알아야 돼요. 바드럼의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잔액으로 나올 때하고 장부금액으로 나올 때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회수가능액. 혹시 이렇게 물어본다면 재무상태표에 들어와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가장 빨리 찾습니다. 받으려면 잔액이 600만 원인데 이 중에 회사가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게 50이거든요. 이걸 뺀 금액을 장부금액 회수가능액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잔액만 물어봤으니까 얘가 정답이지만 이 사람이 출제자가 잔액 대신에 장부금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오른쪽 거 보시는 거고 이걸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시거나 그러면 두 개를 찾아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번 상반기 접대비 올 평균 발생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1월부터 6월이 써져 있습니다. 상반기면 1월부터 6월이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이고 상반기, 하반기,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나오면 그 날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달로 물어보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개표, 월개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총계정 원장 가셔도 되겠고요. 물론 이거는 학기 전에 시산표 가도 되고 이거 여러 곳에서 다 조회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본인이 조회하고 싶은데 어디 가셔도 금액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총계정 원장, 일개표, 월개표, 손익계산서 가도 되고 총계정 원장 가볼까요? 총계정 원장에서 올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발생액 9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900만 원 6개월치 접대비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를 잘 보세요. 월 평균 발생액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900만 원이 정답이 아니고 나누기 뭘로 해야 돼요? 6으로 해야 된다는 거. 900을 나누기 6으로 하면 되면 150이 되겠죠? 정답은 150만 원이 됩니다. 150만 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월 중에 발생한 상품 구입 거래는 몇 건이며 구입 대금 합계액은 얼마인가? 건수를 물어본다면 그 해당되는 달을 갖다가 일자별로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개수 세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건수를 세야 되니까. 일자별로 자세히 알고자 할 때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라고 그랬어요. 계정별 원장. 그리고 계정별 원장에는 적요까지 들어있으니까 그 내용까지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계정별 원장에서는 현금은 조회 안 됩니다. 예. 얘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총계정 원장하고 얘는 현금까지 조회되는 거고. 근데 이게 적요가 안 나와서 프로그램에서 총계정 원장은 적요가 안 나와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그 장부조의 핵심 정리 한번 한 적 있죠? 예. 그 부분 좀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책의 앞부분에 그 정리 핵심 그거 좀 외우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 문구만 봐도 빨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계정별 원장을 누르시고요. 예, 4월 1일부터 4월 말일 치시고 계정 과목에 상품을 2번 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현금 매입, 예상 매입, 예상 매입했고 3건이네요. 3건. 3건이고 금액은 올기를 보면 되겠죠? 예. 1660만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